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반도체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AI 중심으로 크게 확장되고 있는 반도체 시장을 놓고 여러 회사들이 치열하게 대결 중입니다. 3분기부터 열리는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3 시장을 놓고 삼성과 SK가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큰손인 엔비디아의 올해 발주 물량인 10조 원 이상 규모의 수주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인데요. 삼성과 SK가 똑같은 사양의 HBM 제품을 똑같은 고객에게 똑같은 시기에 납품 대결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승부처는 디램 12개를 쌓아 만든 12단 제품입니다. 현재 두 회사 모두 시제품을 엔비디아에 보내 속칭 퀄 테스트, 품질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결과는 한두 달이면 나오는데요. 시장에선 두 회사 모두 엔비디아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승패는 얼마나 많은 주문을 따내느냐에 달렸다고 말합니다. 물량을 많이 따낸 기업엔 HBM 패권 기업이란 타이틀이, 상대적으로 수주량이 적은 회사엔 HBM 2등 기업이란 낙인이 찍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삼성과 SK 모두 치열하게 준비 중인데요. 그런데 최근 삼성전자가 HBM 및 파운드리 분야에서 강력한 승부수를 띄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HBM은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와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슈퍼스타로 떠오른 반도체입니다. HBM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만들어집니다. 우선 디램 단품을 얇게 깎아 차곡차곡 쌓습니다. 그 다음 칩을 관통하는 구멍을 수천 개 뚫고 거기에 전도성 물질을 채웁니다. 이른바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을 활용해 쌓아 올린 디램의 위아래를 전기적으로 연결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게 합니다. 고층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디램을 여러 개 쌓은 만큼 대역폭과 저장 용량이 일반 디램보다 10배 이상 큽니다. 그래서 AI 시대 필수품이란 평가를 받습니다. AI 가속기의 두뇌 역할을 하는 GPU가 쉼없이 일할 수 있도록 옆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보관했다가 빠르게 보내주는 최적의 파트너입니다. 첨단 공법이 필요한 제품이어서 고객 맞춤형으로 제작합니다. 누구나 사다 쓰는 범용 제품 중심이던 디램 산업의 틀을 수주형으로 바꾼 주인공입니다. HBM은 당초 AI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2010년 게임용 그래픽카드 업체 엔비디아, AMD가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고대역폭 디램을 요청한 게 시작입니다. 그래픽카드가 고화질 게임을 소화하려면 대용량 픽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데 당시 GPU를 돕는 일반 디램의 성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HBM 가격은 그래픽 디램보다 두세 배 비쌌는데 성능은 그만큼 안 나왔습니다. AMD는 돈값 못하는 HBM을 그래픽카드에 넣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사장 위기에 내몰린 HBM을 살린 건 엔비디아였습니다. HBM이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적합하다는 데 주목해 서버용 제품에 적용한 것인데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AI 가속기 수요는 많지 않았고 HBM은 전체 디램 매출의 5%도 안 되는 비주류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말 나온 챗 GPT 등 생성형 AI는 반도체 판도를 확 바꿨습니다. 테크들이 앞다퉈 생성 AI 개발에 뛰어들면서 AI 가속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HBM 몸값도 껑충 뛰었습니다. 당시 최신 HBM은 4세대인 HBM3였습니다. 당시 HBM3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는 SK하이닉스 뿐이었습니다. SK는 지난해 HBM3 시장을 90% 이상 가져가며 사실상 독점 시장으로 만들었는데요. HBM3는 일반 디램의 5배 이상이고 이익률은 5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하이닉스의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을 앞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삼성은 뒤늦게 HBM3 양산에 들어갔지만 벽은 높았습니다. 엔비디아와 SK가 단단하게 구축한 HBM 동맹은 아무리 흔들어도 쉽게 깨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일반 서버 등에 들어가는 HBM2 등 저가 제품으로 명맥을 이어가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가 HBM 납품처를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삼성에 호재가 생겼습니다. 삼성이 HBM3 12단 제품에 회사 역량을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사실상 동일한 조건에서 SK와 승부하는 만큼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게 삼성의 생각입니다. 삼성은 지난 2월 업계 최대 용량인 36GB HBM3 12단 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HBM3 8단보다 AI 학습 훈련 속도를 평균 34% 높일 수 있는 제품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하면 3분기에는 납품이 성사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SK 역시 이달 샘플을 보낸 뒤 3분기 12단 제품 공급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두 회사가 이 제품에 목을 매는 건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B200, GB200에 장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들 제품은 현재 주력 제품인 H100 대비 성능이 최대 30배 향상된 차세대 핵심 AI 가속기입니다. 기존 제품보다 HBM3가 많이 들어가면서 성능도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올해 HBM 시장 규모가 지난해보다 4배 늘어난 16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2030년에는 HBM 시장 규모가 50조 원까지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젠슨왕 엔비디아 CEO는 삼성과 SK의 경쟁을 부추기며 이른 납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몇 달 뒤면 삼성이 판을 뒤집을지 SK가 1등 자리를 굳힐지가 판가름이 납니다. 중요한 건 SK가 1등 자리를 굳히던지 삼성이 판을 뒤집던지 차세대 HBM 시장을 석권하는 것은 어찌됐든 한국의 반도체 기업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삼성이 이번에 판을 뒤집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삼성은 디램 분야에서 또 하나의 승부수를 띄웁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메모리인 10나노미터 7세대 디램 개발을 위한 원팀 구성에 조기 착수하며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양산 시기가 2026년 이후인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가 메모리 시장에서 초격차를 벌리기 위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10나노 7세대 디램의 기술 개발 단계에서 원팀을 꾸리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상 삼성전자는 각 세대 디램을 개발할 때 TD 단계에서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이 마무리되면 양산을 준비하는 프로세스 아키텍처 단계로 넘어가 반도체와 공정 엔지니어를 하나로 모으는 원팀을 꾸려왔습니다. 기술 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예년보다 원팀 소집 시기가 1~2년 빨라지는 셈입니다. 이번 원팀의 구성 인원은 수백 명대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삼성이 원팀 조기 구성에 나선 것은 개발과 양산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 생산 최적화를 앞당기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최근 HBM에서 SK 하이닉스가 선두로 치고 달리는 만큼 삼성에서도 비장의 무기를 준비한 것 같은데요. 고대역폭 메모리도 디램을 쌓아 만드는 만큼 디램 경쟁력은 삼성전자가 고전하는 HBM 시장에서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데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넓은 대역폭이 장점인 HBM은 주요 기업의 경우 내년도 공급까지 계약이 끝날 정도로 필수 AI 메모리로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경쟁자를 꺾고 주요 고객 사몫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주재료인 디램의 경쟁력이 우선돼야 합니다. 이렇듯 디램 자체의 경쟁력은 물론 HBM 경쟁력까지 연결되는 고리를 고려하면 디램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계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장도 인공지능 초기 시장에서는 우리가 승리하지 못했다며 2라운드는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 우리가 가진 역량을 잘 집결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다짐했습니다. 5세대 시장에서 HBM3 12단 제품으로 역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자업계에 따르면 경 사장은 최근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사내 경영 현황 설명회에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함께 노력해준 덕분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14조 8,800억 원의 적자를 냈던 삼성전자 DS 부문은 디램 가격 회복에 힘입어 올해 1분기 1조 9,1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5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지난달 30일 실적 발표를 하며 HBM3 12단 제품의 2분기 양산을 공식화했습니다. 삼성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예상되는 총 HBM 매출은 1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장을 주목하자고 했습니다. 또 경 사장은 이익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성장이라며 2017년 이후 디램과 낸드, 파운드리,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의 큰 위기라고 짚었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삼성이 독보적이지만 차세대 HBM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를 추격하는 입장이고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TSMC와의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또 하나의 혁신을 보여줬습니다. 3나노미터 반도체 개발에 인공지능 설계 기술을 적용한 것입니다. 반도체 칩 성능을 높이고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입니다. AI 기술이 첨단 반도체 설계까지 침투하고 있는 것인데요.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 모바일 칩을 AI로 설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삼성 3나노미터는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인 게이트-올-어라운드를 적용한 첫 공정입니다. 트랜지스터 핵심 구성 요소인 게이트와 채널 접합면을 확대, 기존 핀팻 대비 성능을 끌어올린 것이 특징입니다. 초미세 회로를 구현해야 하는 만큼 설계부터 공정까지 기술 난이도가 매우 높은데요. 이 때문에 게이트-올-어라운드 공정으로 칩을 설계, 개발하려면 막대한 인력이 투입돼야 했습니다. 통상 5나노미터 수준이 100여 명 이상 인력이 필요한데 3나노미터는 이보다 많은 설계 엔지니어를 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 같은 설계 어려움을 AI로 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I 설계는 사람이 직접 수행 시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작업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작업으로는 수주에서 수개월 소요되는 회로 설계를 AI로 몇 시간 만에 구현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이번 설계 과정에서 기간을 몇 주가량 단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력 효율성도 기존 대비 10% 높였습니다. AI로 최적의 회로 설계 방법을 찾은 것이 주요했다는 후문입니다. 경 사장은 설명회에서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파운드리 역량을 모두 갖춘 만큼 고객사 요구에 맞춰 AI 반도체의 턴키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내세웠습니다. 그는 시장 환경이 안정적일 때는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어렵다며 AI로 대변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고 지금이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삼성이 올해를 새롭게 성장하는 터닝포인트로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